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저는 곽동훈입니다. 한때 드라마를 보시면 등장인물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열의 아홉이 바로 이 질환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만 췌장암 언젠가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지, 새로 나온 치료법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방사선 종양학과 전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낯선 분야일 수도 있어서 네. 많은 설명,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췌장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긴 할 텐데 네. 사실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네. 어디에 있나요, 선생님? 췌장은 위장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입니다. 후복막 장기요. 네. 네네. 뱃속의 장기들은 대부분 복막이라는 막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예. 이런 복막의 뒤쪽에 위치한 장기가 췌장입니다. 예. 그래서 췌장은 길이가 손바닥 한 뼘이 좀 안 되는 한 15cm 정도 예. 되는 길이를 네. 지니고 있는데 예. 머리, 몸통, 꼬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음. 십이지장에 붙어 있게 되고 네. 몸통 같은 경우에는 네. 위 뒤에 그리고 꼬리는 비장에 인접해 있어서 예. 이렇게 명치에 손을 대시고 보시면은 예. 이 바로 이 위치가 네. 이 뱃속 깊숙한 이 위치가 췌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사실은 네. 해부를 해도 안 보이죠. 다 예, 가려져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깊이 위랑 있기 때문에. 간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비켜야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그런 예, 장기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깊숙하게 후복막에 숨겨져 있는 장기, 췌장이 선생님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췌장의 기능은 크게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 외분비 기능 같은 경우에는 네.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간에서 생성된 소화 효소들이 이제 담관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예. 췌장에 있는 췌관과 합쳐져서 췌장액과 담즙액이 섞여서 네. 이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을 소화를 시키게 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소화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내분비 기능으로는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글루카곤과 그리고 네.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인 어.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능을 맡고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암이 한때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사망률이 높아서였습니다. 네. 지금도 사망률이 선생님 높은가요? 네, 지금도 사망률이 아주 높은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통계로 봤을 때는 2015년 췌장암의 발생률이 6,372명에서 네. 2016년에는 6,655명으로 약 4.4% 정도 환자분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990년대 후반에는 7.6%, 5년 생존율이 예. 그 정도로 아주 낮은 낮았는데, 상태였지만 예. 현재 2016년까지 최근 5년 생존율을 봤을 때는 예. 11% 정도로 상승세에 있어서 사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치명률이 높은 암인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기는 한데 발생률도 사실은 낮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럼 나도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무서운 병이 왜 생길까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췌장암은 선생님 왜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췌장암이 주요 원인을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 흡연, 그리고 하나는 만성 췌장염에 따른 걸 보고 있는데. 요거 좀 의외네요. 담배가 췌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고, 예. 그래서 흡연자가 췌장암에 걸리는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최대 5배까지 최소 2배에서 상당히 높다고. 이건 볼 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의미가 있고 또 췌장이 이제 만성으로 염증이 지속되면 예.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대부분의 만성 췌장염은 술을 많이 드셔서 예. 급성 췌장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급성 췌장염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만성 췌장염이 되는데 네. 만성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 20배까지 예. 췌장암의 발생 확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췌장암이 있으시다 하면 그러면 자녀들도 약간 걱정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네, 일부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에요? 예, 예. 그 이유는 이제 전체 췌장암 환자분의 예. 5에서 10% 정도 환자분들이 유전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성향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전성 대장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소화기관인 췌장암의 확률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네.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췌장암인 경우에는 네. 확률적으로 자녀분들이 3배에서 6배 정도 예. 췌장암을 앓게 될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자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미리 이렇게 검진 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유전적 소인 그리고 네. 가족력이 있으신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게 예. 맞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가족력 있습니다. 있으시면 조금 예, 조심을 더 하시는 게 맞을 주의를 것 기울이시는 게 같습니다. 맞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췌장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인슐린 얘기하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약간 들은 네, 기억이 다들 네, 나실 네. 거라서 예. 그러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이 조금 더 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래요? 네, 당뇨 자체가 이제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예.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췌장암 발생 위험이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은 명확하지가 않지만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들로는 이런 당뇨에 의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네. 그리고 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몸에서 인슐린을 최대한 많이 분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췌장 자체에 나쁜 신호를 주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신호들이 이제 병적인 어떤 췌장암 세포의 암세포의 병적인 분열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췌장암 환자의 3분의 1 예. 이내에서 2년 내에 음. 당뇨병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췌장암 자체가 췌장에 있는 인슐린 세포를 파괴하고 예. 그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뇨가 췌장암을 만들기도 하고 네. 췌장암이 당뇨를 만들기도 한다. 예. 소수지만.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뭐 발생률은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가족력도 일부 있다고 네, 하고 네. 당뇨하고도 또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혹시 내가 췌장암이 아닌가요라고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복부 초음파 정도 받으면 혹시 이게 어떻게 검사가 가능할까요? 복부 초음파로는 사실 한계점이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현재는 나와 있는 검사들이 좋은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췌장암 특이적인 췌장암 항원, 예. 췌장암에 관련된 항원들이 있겠고 예.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러 다른 장기 부분에도 이상이 없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야죠. 네, CT, 복부 CT나 복부 MRI를 통해서도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전신 페트, 네. 양성자 단층 촬영 예. 같은 검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으니까 예, 한번 맞습니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왜 요즘 건강 검진 하다 보면 복부 초음파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많고 받다 보면 어디에 낭종이 있다는 얘기가 흔히 네,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흔한 게 간, 네, 네. 콩팥에도 낭종, 맞습니다. 뭐 자궁에도 뭐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췌장에도 낭종이 있다, 네. 물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이것도 선생님 췌장암인 거예요? 물혹 자체는 췌장암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혹이라는 말, 그 말 자체에 이제 췌장에 혹이 생겨 있는데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시경, 췌장으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초음파가 달린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네. 내시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물이 아닌 어떤 점액질 그리고 어떤 딱딱한 고형 성분이 섞여 있다고 본다면 네. 이 췌장암으로의 진행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암으로 변할 확률이 아주 적게는 10%, 네. 그리고 많게는 70% 정도로 보고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예.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겠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예. 특히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 분들이 갑자기 최근에 당뇨병이 발생을 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이제 소화기내과 전문의나 여러 가지 최담도 관련된 내과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췌장암은 선생님 생기면 증상이 있습니까?
예, 증상이 역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증상이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 조금 진행을 한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예, 모든 암이 마찬가지인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암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조절되지 않는 음. 몸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소멸이 돼야 되는 세포들이 병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상태인데 네. 그 분열하는 세포들이 어떤 주변의 조직들 예. 또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그런 예. 면에서 봤을 때 예. 췌장이라는 장기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상당히 뱃속 깊숙한 곳에 예. 후복막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가장 중요하게 발생되는 증상인데 명치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복부에 이런 전반적인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증상에 더불어서 음. 이제 갑자기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네. 몸무게가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에는 예. 조금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한 네. 가지로는 황달이 갑자기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달이 갑자기 발생한다. 근데 이게 선생님 명치 쪽이 아픈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뭐 위염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예, 소화가 안 예. 돼도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췌장암 때문에 생기는 복통은 조금 다른 복통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점이? 네, 일단 그것을 사실 바로 오자마자 이렇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는 췌장암이 위험이 의심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모든 질환이라는 게 저희가 유병률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암이 이제 2016년 통계 기준으로도 6,655명 정도. 그러니까 예.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의사로서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이제 네. 위장관 질환이 되겠고요. 예. 만약에 치료를 받아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고 네. 또는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되면서 황달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 아픈 거 하나만 가지고 네, 뭐 맞습니다. řej장암을 얘기할 수는 예,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달 얘기하셨습니다. 황달.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황달은 간이 나쁘신 분들이 생긴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네. 췌장암은 선생님 황달이 왜 생길까요? 그 췌장암이 진행을 하면 이제 췌장의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머리 쪽에 췌장의 머리 쪽에 췌장암이 커지게 된다면 예. 그 췌관 그리고 담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 췌장의 머리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을 막게 되고 음. 그러면 몸 안에 간세포 안으로 담즙이 이렇게 역류를 하게 되면서 네. 그 눈동자 주변 네.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는지 환자분의 얘기를 직접 화면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얼굴이 너무 노래요 이렇게 하더라고. 어머 원래 얼마 얼굴이 조금 노랗다 이렇게 그래도 그게 아니고 얘 많이 노래요 하더라고. 그냥 뭐 되게 많이도 안 아프고 살살 이렇게 아팠어요. 설사도 나고. 조그마한 병원이가 이렇게 자기네들은 피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소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앉아 뭐 이렇게 진찰도 안 하고 이래갖고 뭐 중정기 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위험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위험인 줄 알지 우리가 뭘 압니까? 극한 줄 알지. 그래갖고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니까 그래 아이고 이거 빨리 큰 병원에 가라 하더라고. 방사성 치료를 5회를 한번 받았어요. 5회 받고 또 약간 줄어들었다 이래갖고 조금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약물 치료를 더 받자. 치료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아이고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이때까지 받았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고 자 이래 돼갖고 약물 치료를 또 받고 있어요. 힘드셨나 봅니다. 이게 인터뷰 중에서도 살짝 이렇게 눈물을 좀 훔치시는 네, 모습이 맞습니다. 보였는데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일단 지금 많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머님은 운이 좋으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통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통증이 없으셨고 그냥 약간 황달만 있다고 말씀을 하신 네.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황달 증상으로 방문을 하셔서 예. 이렇게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 상당히 좋으신 예.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복통이 상당히 진행을 하고 네. 오시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주변 장기라든지 네. 임파서 전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치명률에 있어서는 높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
그것도 본인이 자기 얼굴은 매일 보다 보면 이게 황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 며느님이 그거를 확인을 예, 하시고 네.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분은 약간 초기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건가요? 일단은 수술이 어렵고 예, 이제 주변 혈관, 예, 그러니까 복부 안에 있는 복강 내 혈관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 완벽하게 절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분의 경우가 그랬다는 예, 뜻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음, 황달의 증상, 예, 그리고 통증 완화, 예, 그리고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예, 최대한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까지 만들어 보기 위한 목적에 요새는 상당한 고설량의 방사선을 하루에 1회씩 해서 5회 정도로 네, 나눠서 주게 되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반응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저렇게 급격하게 예. 종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도 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또 어머님께서 힘들어서 내가 치료를 네. 안 받으려고 생각도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항암 치료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몸에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이렇게 예. 암세포를 파괴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암세포만을 죽이는 정말 이상적인 치료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예. 또 항암 치료에 더불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면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몸의 컨디션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극한까지 예. 예. 끌어다 쓰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 영양요법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시고 예. 지내실 수 있게 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을 조금 제가 공유하고 싶은 네. 생각, 공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뭐 어떤 치료든 간에 좋은 치료는 사실은 부작용도 있고 네, 후유증도 맞습니다. 있기 마련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셨을 때 어머님은 어떤 증상들을 겪으셨나요?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 자체가 그 암세포만을 100% 특이적으로 집중해서 주기가 어려운 이유가 다른 조직들도 이제 같이 좀 손상을 맞습니다. 받기 때문에 예, 췌장 주변에는 십이지장 그리고 위, 장, 간 같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조직들에는 이상적으로는 최소한의 방사선을 주어야지 손상이 가장 적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겠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밀리미터 단위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설명드리면 붓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붓기 자체가 몸의 컨디션을 상당히 저해시킬 수가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 암세포는 죽어가고 정상 장기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시고 또 메스꺼움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암 치료하면 이제 수술부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췌장암도 수술부터 하게 되나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췌장암을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전반적인 전신 상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예. 이유가 췌장암의 발견 시기 자체가 음.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 아하. 일단은 봤을 때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한국의 통계로는 한 20% 내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밖에 안 돼요. 예, 그 이유가 일단 췌장암 자체의 위치 그리고 주변 혈관을 침범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의 임파선 조직들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수술로 절제가 가능한 췌장암, 네. 그리고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네. 수술적 절제가 좀 어려운 췌장암, 그리고 다른 장기나 예. 임파선 전이로 인해서 수술이 어렵고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해야 되는 췌장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이가 되면 사실은 수술을 못 하게 예,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근데 뭐 수술이 가능한 경우다 하면 그러면 수술을 할 경우에 완치율은 좋은 편입니까? 네, 이 가장 중요한 완치의 대상이 되는 거는 요인은 사이즈입니다. 크기가 크지 않다. 네. 예.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다는 말은 결국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5년을 놓고 봤을 때 예.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는 경우에 50% 정도로 보고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2cm 미만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종양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5년 완치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 2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5년에 40% 정도 그리고 4c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예.
한 5분 중에 1분, 그러니까 20% 정도밖에는 완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20%에 불과한데 네. 그나마도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완치율은 네. 많이 네, 떨어진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의 얘기인데, 뭐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 요즘 뭐 로봇 수술도 하고 복강경도 쓰고 하는데 이런 시술들이 다 가능하겠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느 부분에 췌장암이 생겼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위치에 따라서 이제 꼬리 부분에 생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 수술을 통해서 네.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절개연이 가장 작고 예. 그리고 로봇 팔을 이용해서 엄청난 정밀도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계속 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실 텐데 네.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항암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예.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병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예. 이제 완치 목적보다는 이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네. 생존 연장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 전이가 없고 수술이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병합 항암요법을 썼을 때 네. 주변에 혈관이랑 유착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다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항암제는 이제 주사약이나 먹는 네. 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건 방사선 치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리 방사선을 몸을 통과를 해서 네. 이제 암세포에 주게 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되는 방법인데 예.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은 이제 제일 잘 아다시피 수술이 있고 항암 치료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게 되는 작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 전에 이제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는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이내로 해서 5회 정도 방사선을 치료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완치 목적에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더 절제가 잘 나올 수 있게 절제연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예. 그 항암 치료로만은 사실 어느 정도 줄이는데 한계점이 오는 순간이 그렇겠죠. 옵니다. 예,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신의 방사선 치료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기계들이 이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구비가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체부 정위 방사선 수술, 예. 체부 정위 방사선 치료라는 방법이 도입이 됐는데 예. 그건 어떤 거냐면 엄청나게 정밀한 네. 단위로서 1mm 이내의 고정밀 설계를 통해서 네. 환자분 주변 장기에는 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예. 한 번에 고설량의 방사선을 예. 하루에 20분 정도 예. 내외로 치료를 했을 때 보통 5회 내외로 치료를 합니다. 예.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이전의 방사선 치료 대비 치료 효과가 아주 좋고 또 종양을 죽이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고정밀 방사선 치료가 상당히 많은 꼭 췌장암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기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이제 종양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개발이 됐고요. 예. 현재는 MRI가 치료 기계에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환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최고의 치료를 향해서 저희 과가 나아가고 있다고 아유, 보시면 그러셔야죠. 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래서 이제 점점 궁금해집니다. 자, 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항암제를 쓰지 않고 방사선으로 암 치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치료를 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설계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진료실로 찾아가서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 한번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환자분 설계도 목적, 그러니까 치료 설계도 목적으로 촬영한 CT가 되겠고 이쪽이 환자분의 치료 프로그램으로 옮겨온 설계도 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장 크게 우리 몸에 이제 거의 상복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큰 부분이 간이라는 장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왼쪽 신장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오른쪽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바로 옆에 이렇게 위하고 위에 이어서 십이지장 장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고 그리고 이 노란 부분은 척수신경으로 아주 중요한 신경절이 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환자분의 종양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췌장의 위치인데 지금 췌장은
아주 깊숙한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췌장의 종양에 대해서 저희가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가 1mm 간격으로 종양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종양을 그리게 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의 그림들은 이쪽 부분에 이제 신장 그리고 간 그리고 위와 십이지장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상 장기 부분에는 방사선을 최소화 노출시키고 저희가 설계한 췌장의 종양 부분에는 고용량의 방사선 조사를 컴퓨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네, 저렇게 미리 설계도를 딱 그려서 네. 암이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이제 방사선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네, 설계를 맞습니다. 하신다는 예. 얘기인 거죠. 네. 조금 어려운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물리 배울 때 나 들었던 것,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이게 제가 설명을 듣는다고 알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뭔가요, 선생님? 입자선 치료의 특징이 방사선과 아주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예, 그 몸 안에 투과하지 않고 예, 특정 부분에서 고에너지를 발생을 시킨 다음에 예. 그 이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입자니까. 예를 들면 방사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몸을 투과를 하게 되는데, 예, 입자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설계를 하고 그 부분 안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전달한 다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런- 괜찮네요. 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어. 주변에 있는 정상장기에 대한 어떤 손상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양성자 말고 이제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전에 잘 듣지 않는 여러 가지 난치성인 암들에 대해서 예. 암세포를 더욱 방사선이나 양성자에 비해서 음.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현재 일본이나 독일에 많이 지금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지금 저희 의학원 옆에도 지금 계속 진행이 중인 상태인데, 예. 이러한 중입자 치료가 적용이 되면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어려운 전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많죠, 그런 분들이. 네, 그리고 전이가 없지만 조금 수술이 까다로운 경우에 예. 대해서도 예. 이런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 완치 목적의 음, 그런 기대 효과를 음. 노리고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예. 실제로 일본이나 여러 독일에서 발표한 데이터들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과 거의 비슷한 성적을 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췌장내 가까이 있는 간 같은 경우 선생님, 네. 간 이식 수술을 합니다. 예. 췌장은 이식 수술이 안 되나요? 췌장암의 경우에는 예. 이게 췌장을 이렇게 다른 췌장을 이식한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췌장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분비 기능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이는 것이고, 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를 깨끗이 떼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분야의 전문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국의 대부분의 암센터가 네. 요새는 여러 과가 동시에 모여서 다학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다학제 진료라는 것이 결국에는 췌장을 보시는 외과 선생님, 그리고 소화기 내과 선생님, 그리고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네. 이제 병기를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예. 같이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 환자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예.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예. 환자분과의 토의를 통해서 네. 이렇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깊숙이 있던 장기라 우리가 좀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췌장 오늘부터라도 좀 신경을 써주고 싶은데 선생님, 평소에 췌장을 잘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예방 측면이 되겠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조기 검진이라는 측면이 되겠는데, 예. 모든 병의 최고의 치료는 사실 예방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췌장암의 고위험군이 되시지 않도록 네. 금연과 예. 또 음주를 하시더라도 네. 폭음은 피하시는 좋은 이런 음주 습관을 그리고 지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아주 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예. 또 이제 가족력 상에서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췌장암에 좀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췌장 전문의와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요새 좋은 검사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초음파뿐만 아니라 종양 표지자라든지 여러 네. 가지 CT나 MRI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예, 이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예,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 뭐 저희가 늘 드리는 잔소리입니다만 절주하시고 금연하시라는 얘기를 오늘 또 해주셨습니다. 의외의 췌장암에서도 담배와 술이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귀중한 장기 췌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전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췌장암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혼을 불태우셨던 배우 김영애 씨, 이런 물색 없는 것들을 봤나? 라고 했던 그런 명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영상을 찾아보고 싶은 날이네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